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숨졌다라는 내용부터 해서 이 헤즈볼라의 지휘관도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7월, 8월 타이트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운주 중에서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특성의 원리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의 리스크가 형성이 되면서 환율 자체가 상승할 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흥하이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시장의 분위기적인 측면, 어떤 심리적인 측면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운임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봐야겠죠. 결국에 해운주의 가장 핵심은 운임비 상승,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운임지수의 현황과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공습을 강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뭐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방국가고 헤즈볼라랑 뭐 이런 거 관련이 있죠. 후티 반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뭐 자기가 앞장서서 이런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헤즈볼라죠. 헤즈볼라랑 후티 반군을 앞세워서 이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용 살펴보게 되면 인원들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진 않습니다. 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시장은 면역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슈 내용도 이미 시장에서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 흐름세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운주에 있어서 이 원유, 석유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사실은 비용이 증가하니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현재 분위기 자체가 전쟁의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당시에 운임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해운주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시장의 리스크적인 측면입니다. 결국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환율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다시 한번 환율이 한 1,400원 정도까지 도달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자금 이탈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해운주, 그 중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게 흥하이온이다. 자, 이렇게 종목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틱 운임 지수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발틱 운임 지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철강석 가격인데, 이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죠.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사실 최근에 5월 31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 발틱 운임 지수도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조업 지표가 6월 31일 날 나오게 됩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정확한 전망을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6월 7일 무역 수지 자체가 이미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의 반등, 철강석에 대한 수요 증가, 물동량 증가,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7월 1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주게 되면 어쨌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 계절적인 사이클에 더불어서 해운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생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하용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사실 해운주에 관심이 쏠렸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볼지라도 주가의 하방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블록딜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 자체가 8억 800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블록딜을 시행을 하면서 600억을 마련을 했다. 그 남은 금액이 200억이 남아있다. 그래서 200억 관련한 블록딜을 한 번 더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블록딜을 진행을 할 거면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시키고 나서 블록딜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이 블록딜을 하고 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방 압력을 받아주게 되면 더욱더 어떤 매력도가 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RSI 수치를 보더라도 현재 과매도 구간에 거의 다다란 상황이기 때문에 블록딜을 현재 구간에서 실행을 하면 RSI 수치를 보더라도 더욱더 단기 과매도 구간에 속해 있겠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어떤 변곡점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흥하용 같은 경우 지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모두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을 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홍해 사태도 그렇고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이 결국에 운임비 상승까지 유발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리스크에 어떤 모멘텀을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흥하용의 주가는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상승 모멘텀이 바로 고환율이었습니다. 이 환율이 뭐 1,400원까지 도달을 한다. 뭐 이런 상황에서 완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자금 이탈의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해운주다.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해운주가 있죠. 사실 대한해운부터 뭐 페노션 그리고 H문까지 다양한 해운주가 있는데 어떤 경기적인 사이클 이런 부분과 별개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흥하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흥하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자 분들께 조금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도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때문에 앞으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운임비가 상승을 해주면서 흥하용도 직접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봉의 흐름상 보게 되면 일단 61선 구간에서는 어떤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61선 구간에서 지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선 구간 그리고 그 위에 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용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